동해선 철도 삼척 포항 구간 개통이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맞물리면서 1년 더 연기됐습니다. 양양공항의 국제선이 2년여 만에 재개됩니다. 플라이 강원이 오는 24일 양양 필리핀 클라크 필드 노선 운항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장애체육인들의 축제인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고성에서 개막해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열전을 벌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으로 안과 질환이 늘고 있지만 병원이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진료받기가 힘들어 아이들의 눈 건강이 걱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선이 34.9도까지 올랐고 동해안에서도 삼척 원덕 32.6도, 강릉 31.7도, 동해 29.5도 등 30도 안팎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영서 내륙부터 비가 시작돼 동해안도 오후에 비가 내려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 10에서 50mm, 영서는 50에서 100mm입니다. 기상청은 동해안에 모레 새벽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개통 시기가 늦춰졌는데 동해선 전철화 사업과 맞물려 다시 한번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 공사는 지난 2018년 1단계 구간인 포항 영덕 44.1km 구간이 준공됐습니다. 2단계인 삼척에서 영덕 구간 122.2km 철도 건설 공사도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철도 궤도가 올라가게 될 노방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철도역 공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모두 3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는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선 삼척 포항 구간의 개통이 이미 수차례 지연된 데 이어 다시 한번 2024년까지 개통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당초 2022년 개통 목표에서 지난해 1년이 늦춰졌고 다시 2024년으로 개통 목표가 연기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말까지 삼척 포항 구간 공사를 대부분 마치지만 동해 포항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필수 절차인 종합시험운행도 남아있어 개통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삼척이 내년에 개통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동해선 전철화가 개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종합시험 운행을 결국에는 한 선로에서 두 번 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시 개통으로 진행을 하면 개통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가뜩이나 교통망이 낙후된 강원 남부 지역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남하고 강원도의 어떤 그 접근성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치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철도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강원도 주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은 동해선 2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삼척에서 포항까지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 단축된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오는 24일 양양국제공항과 필리핀 클라크필드를 잇는 노선을 시작으로 2년 3개월간 중단됐던 국제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이번에 운항을 재개하는 양양 클락 노선은 주 2회 월요일과 금요일 양양을 출발하고 화요일과 토요일 양양에 도착하는 일정이며 다음 달부터는 주 4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8월 11일부터는 양양 대만 타이베이 노선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마카오, 홍콩, 베트남, 몽골 노선도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번 운항 재개를 기념해 오는 24일 밤 8시 양양국제공항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25일 오전 7시 필리핀 현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환영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끝난 강원도민체전에 이어 오늘부터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패스한 공을 제대로 잡기도 어렵고 공을 몰고 상대방 진영으로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11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어우러져 최선을 다한 경기. 이미 승패가 반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경기하는데 소감이 어때요?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기니까 너무 좋죠. 골 넣으니까 너무 좋고. 팔이 하나 없어 발가락으로 브릿지를 만들어 치며
연거푸 3쿠션을 성공시키고 휠체어를 탄 선수와 지적장애 선수들까지 공을 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집중합니다. 공 6개를 표적공에 가깝게 던져 승부를 가리는 보치아.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은 공을 직접 던져 승부를 가리는 반면 중증 장애인들은 보조 경기인과 한조를 이루어 홈통을 통해 공을 굴립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경기인 만큼 공을 표적구 가까이 던질 때마다 환호가 터집니다. 당당하게 장애인이지만은 우리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아픈 몸을 좀 헤아려주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좀 보살펴주면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안전하게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18개 시군을 대표해 갖고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막한 제1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전은 정식 13종목, 체험 8종목을 포함해 모두 23종목이 열리며 오는 24일까지 사흘간 열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시력 저하나 안과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이 부족한 농촌 지역은 안과가 없다 보니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방문 진료를 기다릴 정도입니다. 특히 취약 이전 아동들의 눈 건강이 문제입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4살은 되어 보이는 앳된 아이들이 줄을 지어 안과 검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한쪽 눈을 가리고 시력을 재고, 다른 아이는 체구보다 큰 기계에 얼굴을 파묻고 난시나 근시 등 눈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체계적인 검진은 1년에 많아야 2번. 농촌 지역이다 보니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오는 날에만 마음 놓고 안과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시군 중 안과 병의원이 없는 곳은 4곳. 춘천과 강릉, 원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많게는 안과가 2곳인데도 있지만 접근성은 열악합니다. 양과가 없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 모시고 안과 검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시력이 7살에서 9살에 완성돼 6살이 안 된 미취학 아동의 눈 검진은 필수적인 상황. 특히 한쪽 시력이 유독 나쁜 약 씨는 시력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 다른 쪽 눈을 가리는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지난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안과 검진을 받은 도내 농어촌 미취학 아동 1,200여 명 중 130명이 속눈썹 밀림 등 전환부 이상 진단을 받았으며 44명은 진단 골든타임이 있는 사시, 33명은 약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시, 약시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약간 삐딱하게 본다든지 아니면 잘 가까이서 본다든지 너무 가까이서 본다든지 하면 반드시 검사를 해가지고 조기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는 미취학 아동의 안과 검진이나 수술을 지원하는 조례가 없다 보니 조기 발견이나 치료 부담을 모두 가정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안과가 없는 4개 시군의 9살 미만 아동은 모두 7천여 명. 어린 시절 시력이나 안과 질환 관리가 평생 눈 건강을 좌우하는 만큼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시가 민선 8기 들어서도 2026년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갑니다. 김홍규 강릉시장 당선인은 오늘 한국 ITS 협회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ITS 세계총회 유치 일정의 중단 없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분야에서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인 ITS 세계총회의 2026년 개최지는 9월 미국 LA에서 결정됩니다. 강릉시는 ITS 세계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면 첨단도로 인프라 구축에 국비가 우선 지원되고 90개 나라 2만여 명의 전문가와 30만 명의 관람객 방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창사 54주년을 맞아 오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MBC 강원 영동 한정우 사장은 어려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공영방송에 걸맞는 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시사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성과 공영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시청자의 공감과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회사 발전에 기여한 사원과 장기 근속 사원 등 모두 11명에게 상패가 수여됐습니다. 도내에서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유지하는 등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364명으로 직전주 같은 요일보다 85명 줄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84명을 기록해 13주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강릉 31명, 양양 11명, 속초 8명, 삼척 7명 등 265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52만 3천여 명입니다. 김도형 신임 강원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김 청장은 취임식에서 동료 경찰들에게 사회적 약자 배려에 앞장서는 따뜻한 경찰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척 출신인 김 청장은 경찰 간부 후보 42기로 서울경찰청 교통지도부장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직을 역임했습니다. 양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5년간 국비 291억 원 등 모두 48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